박경희의 조선왕들의 숨겨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빡치게 만드는 일 5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선에는 아주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죠. 백성을 사랑한 성군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신하들의 입장입니다. 신하들 속마음은 이랬다고 합니다. 전하는 좋은 분인데 일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때문에 신하들이 속으로 열받았던 사건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글자를 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건데요. 어느 날 궁궐에서 세종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글을 못 읽는다?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예, 전하, 원래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모두 한자였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것.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랬습니다. 말은 하는데 글을 못 씁니다. 그러자 세종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글자를 새로 만들면 되겠네. 신하들, 예. 그리고 얼마 뒤 세종은 정말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이런 건 왕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학자들이 크게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세종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백성이 편하면 됐다. 신하들 속마음은 우리 왕이 또 시작했다. 첫 번째 사건은 왕이 밤새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왕의 하루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침 조회, 정치 업무, 연애, 그리고 휴식.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천문학 연구, 음악 연구, 언어 연구. 신하들이 새벽에 보고서를 들고 가면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어젯밤에 계산해 봤는데 신하들의 속마음은 전하, 언제 주무십니까? 세 번째 사건은 왕이 자꾸 발명품을 계속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발명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는 이상한 기계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추구기, 비의 양을 재는 기계, 자경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혼천의,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천문기계. 신하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전하, 우리는 정치하러 왔습니다. 세종은 말합니다. 과학도 중요하다. 신하들 속마음은 왕이 과학자야? 네 번째 사건은 왕이 백성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왕은 신하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백성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생활까지 조사했습니다. 농사는 잘 되는가?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바로 농사직설. 조선 최초의 농사 매뉴얼입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땅에서 어떤 작물이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신하들 반응은 전하, 왕이 농사책까지 쓰십니까? 세종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백성이 굶으면 나라가 망한다. 신하들 속마음은 이건 반박을 못하겠네. 마지막 5번째 사건은 왕이 신하들에게
공부를 너무 시킨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종은 학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기관이 바로 집현전입니다. 조선 최초의 엘리트 학자들이 모인 연구소였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세종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것. 세종, 이거 연구해 보시오. 이것도 연구해 보시오. 저것도 정리해 보시오. 집현전 학자들 속마음은 전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훈민정음 연구, 역사 정리, 과학 발전, 조선의 문화와 학문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 세종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다. 너무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일을 해도 너무 많이 시킨다. 하지만 그 덕분에 조선은 역사상 가장 문화가 발전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군 중에 성군,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신하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 조금만 덜 똑똑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의 숨결을 함께한 목소리 박경희였습니다.